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오래간만에 오픈 더 테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픈 더 테크에서는 테크투데이처럼 막 실제 뉴스처럼 억양 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탭에서 기존에 전해드렸던 것과 같이 원플러스의 A 프로 그리고 원플러스 놀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A 프로 먼저 언박싱을 하면서 간단하게 제가 한 일주일간 사용한 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플러스 A 프로는 4월 21일날 공개가 되었었죠. 4개월 넘게 지난 왜 지금에서야 언박싱을 하냐면 이 제품이 바로 제가 현재 살고 있는 베트남에 이번 8월 말에 정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원플러스 베트남에서도 감사하게 제품을 보내주셨지만 리뷰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트남에서 판매되고 있는 A 프로의 구성품이 엄청 다양합니다. 핸드폰만 주는 게 아니라 뭐 월프 차지 30W 지원되는 무선 충전기, 이어폰, 그리고 정품 케이스 두 가지를 주는데요. 이렇게 해서 가격은 이제 베트남 동으로 2,300만 동, 한 12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는 정발이 되지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에도 좀 정발을 좀 해줬으면 하는 브랜드 중 하나가 원플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플러스 A 프로는 안드로이드 10 기반으로 한 옥시즌 OS 10이 탑재가 되었고, 옥시즌 OS는 완전히 퓨어한 스톡 안드로이드 10 버전과 거의 동일하다시피 보시면 되겠고, 이로 인해서 빠른 사용자 경험과 UI의 부드러움 그리고 최적화가 잘 돼 있는 O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아닌 이제 4월에 출시가 됐으니까 865가 탑재되었고, 후면에는 메인 4800만화소 광각 카메라에 800만화소 망원 카메라, 48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그리고 신기하게 500만화소 컬러 필터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 이제 매크로 카메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광학 줌은 이제 최대 3배의 줌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동영상 촬영 같은 경우 16:9 그리고 21:9 비율에서 4K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 전면 카메라로도 4K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지원을 안해주는 몇몇 가지 기능들이 이 8 프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몇몇 가지 기능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원플러스 A 프로가 최근 출시된 이제 뭐 노트 시리즈라던가 뭐 이제 S 시리즈라던가 뭐 최근 출시된 삼성 플래그십 스마트폰들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기능이 바로 QHD 플러스 해상도에서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진짜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노트 20 울트라에서 FHD 플러스 해상도에서 이제 120Hz 주사율을 쓰다가 QHD 플러스 해상도에서 이제 120Hz 주사율을 사용을 하니까 이제 뭐 선명함은 물론이고 되게 부드럽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스톡 안드로이드랑 이제 가깝기 때문에 최적화도 많이 되어 있어서 어플리케이션 이제 전환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부드럽고 빠릅니다. 그리고 뭐 단점도 있긴 한데 단점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단점 얘기할 때 전해드리고, 두 번째는 바로 모션 그래픽 스무딩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영상 볼 때 30프레임으로 촬영된 영상들, 그 영상들을 60프레임으로 찍은 영상처럼 더 부드럽게 간접적으로 프레임마다 부드럽게 넘어가는 기능인데, 진짜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볼 때라던가 유튜브에서 30프레임으로 촬영된 영상을 볼 때 진짜 60프레임으로 촬영한 영상같이 되게 부드러워서 이 기능도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문인식 그리고 얼굴인식입니다. 이게 뭐 좋은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인식률이 굉장히 좋고 엄청 빠릅니다. 얼굴인식 같은 경우 그냥 핸드폰 딱 열자마자 그냥 바로 홈 화면에서 넘어가 버릴 정도로 빠르고, 심지어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제 뭐 마스크를 쓰고 있음에도 이게 얼굴인식이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뭐 좋은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근데 뭐 아무튼 빨라서 아주 좋습니다. 뭐 삼성 같은 경우 이게 지문인식이 진짜 안 될 때는 지대로 안 될 때가 있는데, 네, 뭐 아무튼 네 번째는 측면에 있는 이제 무음, 진동 그리고 벨소리 전환할 수 있는 그 키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회사에서 뭐 이제 일하다가 뭐 벨소리 이제 뭐 무음을 안 해놔서 뭐 까먹어서 뭐 카톡이나 전화가 와버리면 이 측면 버튼으로 무음을 해버릴 수가 있는데 아이폰에도 탑재된 것처럼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카메라 부분입니다. 조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초광각 카메라가 이제 메인 카메라랑 동일한 4800만화소 카메라가 탑재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최대 0.6배까지 지원을 하긴 하지만 삼성과 달리 동영상 촬영할 때 초광각 카메라로 최대 4K 60프레임까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S20 시리즈나 노트20 울트라 같은 경우도 이제 초광각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은 최대 1080p에서 3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삼성 멤버스 통해서 건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좀 이것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매크로 카메라가 탑재가 돼버려서 초근접거리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사진을 찍을 때 이게 매크로 카메라로 자동으로 변환이 돼버리는데, 이 기능 덕분에 이제 초근접 촬영을 할 때 더 선명하게 찍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초광각 카메라도 4800만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돼버려서 동영상 이제 품질, 화질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A 프로 같은 경우 1200만화소 픽셀 비닝을 한 사진이 아닌 이제 뭐 4800만화소 풀화소로 찍었을 때도 이제 뭐 내 앞에 있는 사물들을 선명하고 디테일 있게 아주 잘 찍힙니다. 그리고 매크로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48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가 되니까 이게 동영상 화질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초광각 카메라로 찍어도. 그리고 이게 무선 충전에서도 30W 무선 충전이 지원합니다. 근데 이게 무선 충전이 그 원플러스에서 만든 워프 차지 무선 충전기를 이용해서 30W가 나오고, 다른 무선 충전기를 쓰면은 30W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플러스에서 만든 30W 무선 충전기도 뭐 노트20를 갖다 대거나 다른 핸드폰을 갖다 대면 이게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쉽습니다. 이제 뭐 장점들을 뭐 전해드렸으니 단점도 전해드려야겠죠. 단점 같은 경우 이제 뭐 단점도 뭐 생각보다 쓰면서 몇몇 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옥시즌 OS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삼성과 애플 제품만 사용해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옥시즌 OS가 스톡 안드로이드랑 비슷해서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컨텐츠 어플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성이나 애플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기능 어플들, 뭐 삼성 같은 경우 삼성뮤직, 갤럭시 스토어, 라디오, 3D 스캐너, 삼성 S 등, 뭐 노트 시리즈 같은 경우 S노트 등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스톡 안드로이드에 가까워서 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이제 어플들밖에 없고, 그리고 원플러스 자사 어플은 이제 게임 공간이라는 어플, 그리고 뭐 삼성으로 치면 삼성 멤버스 커뮤니티 정도 되는 이제 원플러스 커뮤니티 어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0Hz 주사율 관련입니다. 이 120Hz 주사율이 간혹가다 지원이 안 되는 어플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유튜브 앱인데요, 이게 유튜브 앱을 키면 이게 자동으로 60Hz로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찾을 때 스크롤 할 때 갑자기 120Hz 주사율을 쓰다가 60Hz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조금 버벅거리는 체감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플러스 커뮤니티에서 보니까 저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고 다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 버그라고 하는데 원플러스 측에서도 아직도 안 고쳐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버그가 작년 원플러스 7 시리즈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물론 개개인마다 다르긴 할 텐데요, 저는 후면 디자인을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카메라들이 왼쪽 부분에 다 위치해 있어서 핸드폰을 잡을 때 이게 지문이 묻거나 그러질 않는데요, 근데 이게 원플러스 A 프로 같은 경우 카메라가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이게 핸드폰을 지우면 자꾸 카메라 있는 쪽에 손을 닿게 돼서 이게 지문이 엄청 묻어서 항상 이거를 닦아줘야 됩니다. 뭐 물론 이게 원플러스만의 이제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그렇게 막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리뷰용 제품이라서 그런 줄 알고 봤는데,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들에도 이 후면 하단에 쓰레기통 마크랑 이거 CE 마크랑 그리고 모델 넘버,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 문구를 좀 지워주거나 아니면 좀 사이즈를 좀 줄여줬으면 후면이 좀 굉장히 깔끔했을 텐데,
이 후면에 이런 걸 넣어버리니까 후면 디자인이 굉장히 지저분해 버리더라고요. 이걸 조금 쉽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삼성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의 이제 뒷면에 일련 번호랑 그런 것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 길이의 텍스트들이 한 5줄에서 6줄 정도의 길이로 이제 후면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무튼 단점은 이 정도긴 한데 뭐 핸드폰은 근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뭐 저처럼 막 잡다한 어플들이 이제 뭐 필요하시지 않으시다면,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의 최적화, 그리고 스톡 그 안드로이드 10의 이제 그런 경험을 얻고 싶으시다면 이 원 플러스 8 프로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 저처럼 유튜브 촬영이나 이제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이제 포토그래퍼 분들도 이제 진심으로 이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리뷰는 아주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 오픈 더 테크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원 플러스 노드 언박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 언제나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